세계에서 유일하게 반세기를 넘겨 남과 북이 마주보고 있는 한반도의 판문점은 어떻게 하여 생겼을까? 때는 1951년 7월. 한마는 판문점의 역사를 알아보자. 1951년 여름까지 100만 명의 전투원들, 즉 중공군, 한국군, 미군 그리고 연합군들은 한국 중부에 있는 능선 위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침략에 의한 한국 전쟁은 미국과 그 동맹군의 참전으로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이 동란이 시작됐던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몇 마일씩 밀고 밀리면서 막다른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치열하게 되자 양측은 거의 마찬가지로 전의를 상실했으며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둘 희망을 포기하고 다만 절망과 참호 뒤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을 때 로드 알렉산더 육군 원수가 우리를 방문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곳에 와보니 1914년에서 18년까지 내가 겪었던 전투의 참호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도 물론 많은 참호와 함께 절망과 지뢰가 부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날씨였거든요.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고 이따금 매서운 시베리아 바람이 휘몰아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만 밖에 손을 내놓아도 빳빳하게 손이 굳어버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두 개의 고지에서 중공군과 대결하고 있었는데 그 두 고지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죠. 그 골짜기는 모두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추웠고 또 여름엔 모기가 어찌나 극성인지 정찰 근무하기가 아주 힘들었죠. 이렇듯이 양측은 한반도의 잘록한 허리를 경계로 해서 서로 대결을 지속해왔는데 그것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근 2년 동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병사들은 똑같은 벙커, 똑같은 참호, 똑같은 산을 계속해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정찰 중에 지뢰가 터지기도 하고 박격포는 물론 이따금 중공군의 습격을 받는 등 목숨을 내걸어야만 했습니다. 권태와 위험이 뒤섞인 견딜 수 없는 나날이었죠. 지휘관들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상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싸움터에서 유엔군의 힘과 의지와 인내력을 감히 시험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51년 6월 소련은 처음으로 서방 측의 휴전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체됐던 국면이 열리게 됐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첫 단계로서 교정국들 간의 정전과 휴전 조약을 위한 토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38선에서 중립국의 병력을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양측은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회담을 하기 위해 유엔 대표단이 소집됐습니다. 개성은 공산 치하에 있던 도시였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첫 시작부터 정치적이며 심리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그 기회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은 장기화됐고 이때 연합군 측의 통역관은 호리스 언더우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성에 갈 때는 우리 집차에 백기나 뭐 그런 걸 달고 가야만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유엔 사령부가 투항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첫 회담은 식당 안의 찻집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북한 측이 포기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즉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우리 쪽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그들이 이 일을 2, 3일이 아니면 길어야 2주일 정도면 해결을 지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사항을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그 의제를 정하는 데만도 18일이나 걸렸습니다. 북한 측의 제안은 최종적인 결론과 같았습니다. 38도선의 한계선을 설정하고 전쟁 포로를 교환하며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거였죠. 이것은 의제라기보단 일종의 결론이란 느낌이었는데 이 결론적인 사항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유엔 사령부가 내놓은 것은 정상적인 의제 항목으로 사료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8월 말경에 개성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유엔 측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협상을 수락할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투에서 단지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이 소강 상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월 초에 유엔군은 새로 협공을 가하게 됐고 그리하여 38선을 넘어 19마일 정도 앞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공산 측으로 하여금 유엔군의 화력 앞에서는 그들이 무력하다는 걸 인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10월 25일 두 전선 사이에 위치한 판문점의 텐트 속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휴전 회담이 시작됐습니다.